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로 뽑혔거든요. 미국이나 중국이 더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맞아요. 절대적인 양은 그들이 많지만 경제 규모 대비 얼마나 쓰느냐를 따지는 원유 의존도를 보면 우리가 독보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GDP 1만 달러어치 물건을 만들 때 원유를 몇 배럴이나 쓰나 계산해 본 거예요. 한국은 5.63배럴을 씁니다. 산유국인 캐나다가 3.8배럴이고 멕시코가 3.6배럴인데 우리가 훨씬 넘죠. 심지어 우리랑 경제 구조가 비슷하다는 일본은 2.94배럴로 우리의 딱 절반 수준이에요. 독일은 1.6배럴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러시아 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석유에 진심인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펑펑 썼나 싶어서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우리가 에어컨 세게 틀고 운전 많이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가 전체의 에너지를 돌리는 근본적인 체질 자체가 석유에 꽉 묶여 있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순히 낭비병이 심해서일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바로 가격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이 생각보다 꽤 저렴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물론 내 지출 내역 보면 피눈물 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정책적으로 꽤 낮게 유지해온 편이거든요. 사람이란 게 원래 값이 싸면 더 쓰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처한 에너지 빈국이라는 상황에 비해서는 기름값이나 전기료가 꽤 착하게 책정되어 왔던 거죠. 그렇다고 한국은 석유 낭비국이다라고만 보기엔 억울한 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석유를 많이 쓰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철광, 석유화학 같은 산업은 애초에 에너지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하마들이에요. 독일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건 그만큼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소비량이 많다는 건 역설적으로 우리 공장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훈장 같은 거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자동차, 배, 가전제품들이 다 이 에너지를 먹고 태어나는 거니까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구조 자체가 우리 국부의 원천이었던 셈인 거죠. 특히 석유화학 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원유를 들여와서 정제하면 연료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나프타라는 게 나와요. 플라스틱, 비닐, 삼력섬유, 타이어, 비료, 사실상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물건의 원재료가 여기서 나옵니다. 한국은 이 나프타 사용량이 전 세계 최상위권인 나라예요. 결국 우리가 쓰는 석유의 70% 가까이는 자동차 연료가 아니라 산업용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산유국보다 석유를 더 쓰는 건 우리가 세계의 공장 역할을 자초하며 물건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팔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 경제의 체급을 키운 1등 공신이 바로 이 석유 의존적 산업 구조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지만 이 방식이 언제까지나 통할까요? 예전에는 기름값이 싸서 이 구조가 유지됐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동 정세는 한 치 앞을 모를 정도로 불안정하고 국제 유가는 널뛰기를 하죠. 에너지 분석기관들은 한국의 발전 비용 상승률이 70%를 넘길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조업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에너지 리스크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에너지 다소비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 갇혀 있는 셈이에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빨리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나프타는 어떻게 할까요? 태양광 패널이 플라스틱을 만들어주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석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전등을 켜거나 차를 굴리는 문제보다 훨씬 더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의 삼력섬유, 아침에 쓴 칫솔, 점심때 배달은 음식의 포장 용기, 이 모든 게 석유거든요. 에너지원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우리 문명 자체의 원재료를 바꿔야 하는 거대한 숙제가 남은 거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재기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을 지탱하는 소소한 소모품들까지 귀해질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석유 문명의 민낯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화학산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지금까지는 경제적 이익만 보고 석유를 써왔지만 이제는 생태계와 안전을 위해 이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탄소 중립이나 기후위기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정작 이 거대한 석유화학 산업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논의가 생각보다 부족해요. 다들 전기차 타면 끝날 줄 알지만 사실 전기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플라스틱과 타이어도 다 석유에서 나오는데 말이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제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이걸 줄인다는 건 우리 주머니 사정이랑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환경을 지키자니 경제가 울고, 경제를 살리자니 에너지 위기에 벌벌 떨어야 하는 외통수에 걸린 기분이죠. 여러분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미래에는 인공지능이라 첨단 산업이 석유화학을 대신할 거라고들 하지만 밥을 먹고 옷을 입는 우리의 물리적 일상은 여전히 물질에 영역에 있습니다. 석유 문명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안전할지 아니면 새로운 기반을 닦아야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